자, 드디어 대망의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냥 열에너지까지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대망회라고 하는데 막 엄청난 내용 아니야? 막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말고요. 그냥 쉽게 보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상기체에 열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그 에너지가 어떠한 것들로 전환이 되냐 이거를 주제로 유도를 하면 그게 바로 그냥 연력학 제1법칙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차근차근 살펴보자고요. 자, 요 상황은 좀 전에 살펴본 우리가 이 피스톤에서 이 기체에다 열에너지를 가했을 때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자,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기체에 열에너지를 가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생각은 뭡니까? 기체가 어떻게 되는 거? 열에너지를 가면 가할수록 기체가 뜨거워지는 게 먼저 생각나지 않나요? 그쵸? 기체가 뜨거워진다. 다시 말해 기체에 뭐가 올라간다? 기체의 온도가 점점 올라간다라는 거. 그러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기체에 뭐가 올라간다는 소리고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소리고 그 말은 기체에 공급해준 열 에너지의 일부가 뭐가 된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증가로 이렇게 변환되는 거랑 똑같은 소리를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의 일부를 쓸 수가 있겠네요. 기체에 열 에너지를 가해주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변화한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맞죠? 비단 열 에너지를 가해줄 때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체에서 열 에너지를 빼내요. 기체에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거꾸로 내부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의미를 쓰게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피스톤에 기체가 담겨 있을 때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기체의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면 그로 인해 피스톤 벽에 가하는 압력 역시 가해지게 되고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런 피스톤은 압력이 가해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뒤로 밀려나게 된다. 다시 말해 기체가 피스톤에 뭘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해주게 되는 거지. 근데 그 기체가 피스톤에 일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기체에 열 에너지를 가해줌으로 인해서 그 열로 인해서 운동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다시 말해 기체에 가해준 열 에너지의 일부가 기체가 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다.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상황을 종합을 해보자면 기체에 열 에너지라는 걸 가해줬더니 그 일부는 어떻게 되고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활발히 하는 데 쓰이고요. 다시 말해 기체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쓰이고요. 또 일부는 피스톤을 밀려나게 하는 데 쓰여버린 거죠. 다시 말해 기체가 피스톤이라는 외부에 일을 해주는데 그 열 에너지 일부가 쓰였다는 얘기네. 그러면 단순히 기체에 가해준 열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의 변화로 전부 다 쓰인 게 아니라 뭐까지 해주는 상황이야? 외부에 일까지 해주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뭘 붙이는 게 맞아요? 더하기를 해서 기체가 외부에 해준 일까지 포함해주는 게 풀버전이 되겠죠.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기체에 열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 그 일부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일부는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해주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 식이 바로 그 대망의 연력학 제1법칙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열에너지 버전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열에너지까지 포함한. 그게 그냥 요 소리예요. 우리가 어떠한 열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게 되면 그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다른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라도 쓰게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전체 에너지는 보존되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기체에 가해준 열에너지는 기체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데도 쓰이지만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해주는 데에도 사용되게 된다라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일컫는 법칙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에너지 보존을 다루고 있는 게 이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쌤이 그래서 앞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열 에너지까지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연력학 제1법칙 같은 경우는 꼭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법칙이고요. 이 생긴 걸 그냥 그대로 암기하는 건 역시나 금물입니다. 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 가장 간단한 피스톤 예시를 통해서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냥 뭐 간이 실험, 풍선 근처에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줌으로써 풍선 안에 있는 기체에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줌으로써 기체의 내부 에너지도 증가를 하고 그 기체가 풍선 벽을 때리는
압력이 증가함으로 인해 풍선이 부풀게 되면서 기체가 풍선해주는 이 일도 발생을 한다라는 그런 가장 간단한 상황으로부터라도 연력학 제어법칙은 충분히 유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 법칙이나 개념이나 뭐 상관없이 무언가를 새로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지 암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력학 1법칙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강력히 추천을 하는 건 가장 간단한 상황을 통해서 연력학 제어법칙을 에너지 보존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충분히 유도가 가능하다. 꼭 한번 유도를 해서 이해를 해라 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 연력학 제어법칙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역학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던 건 어떤 특정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 뭐 중력 포텐셜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나머지 물리량의 추측이 가능했었던 적이 있었죠. 예를 들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를 통해서 물체 속력 변화를 살펴보고, 거꾸로는 물체 운동 에너지 변화를 통해서 물체 어떤 높이 변화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연결관계가 있었던 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연력학 제어법칙을 통해서는요, 열 에너지가 어떻게 공급되는지에 따라 내부 에너지 변화를 통한 온도 변화, 그리고 일을 얼마나 해줬느냐까지도 계산이 가능하고요. 거꾸로 기체가 물체에 얼마나 일을 해줬냐를 가지고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나 열도 추측할 수가 있고, 나머지 하나를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주어져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체가 외부에 해준 일이나 아니면 기체에 가해준 열, 기체에 출입한 열마저도 알 수 있는 그런 법칙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좀 더 광범위하다는 게 이제는 이해가 되나요? 똑같은 상황, 비슷한 원리로 이어진 법칙이지만 열 에너지나 내부 에너지 변화까지 살펴볼 수 있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실제로 이 어떤 열적인 물리량들이 변하는 가장 간단한 상황들에서 이 세부적인 물리량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걸 우리는 연력학 과정이라는 걸로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들, 부피가 변하지 않는 어떤 등적 정적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압력이 변하지 않는 등압 과정, 온도가 변하지 않는 등온 과정, 그리고 열출입이 없는 단열 과정, 이렇게 4개의 가장 간단한 연력학 과정들을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연력학 제1법칙의 의미를 바로 유도해서 이해를 하고 완벽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